돼. 도깨비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우리 제인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궁금했던 게 이게 너무 마지막에 조금 애매모호하게 조금 끝나가지고. 끝나가지고 저는 이 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서 그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 너무 애매모호하게 끝나가지고 더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지우가 이 도깨비들과는 멀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그 같이 논 것처럼 아마도 지우도 같이 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같은 도깨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재밌게 해주지만 길을 가져가는 그런 존재가 지우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지우가 아예 스마트폰과 인연을 끊어가지고 기가 아주 건강한 그런 평소의 소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상상해봤습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마지막에 그 이 어떻게 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다 해서 그 지우가 이거를 길을 어떻게 채우는가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해볼까 해서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한 인구가 6천만 아니 60억 명에서 한 1,000억 명 정도로 올라가는 이 블로불사로 올라가는 그런 상상을 해왔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끝 결말이 뭐, 애매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 끝 결말에서 보면, 182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넌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 주인공이 어쨌든 그동안의 고민들이 좀 이렇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 도깨비폰과 함께 그냥 잘 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만약 더 생각을 해 본다라면 여기에 있는 그 윤진사의 대를 이어서 윤진사의 어떤 음, 그런 걸 이어받아 가지고 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런 자신이 익힌 노하우를 알려준다던가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도깨비폰의 지우가 그 첫 번째 그 도서관에서 찾았을 때 그 평생 사용을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동의를 해서 자꾸 기가 빨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 만약에 자신이라면 이 기가 빨림에도 불구하고 이 뭐지? 이 스마트폰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빨리는 게 너무 좀 길해가지고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가 빨려도 길을 충전하는 방법도 힘들긴 하겠지만 있고, 그리고 뭐지? 숙제를 대신 해주는 그 술술술이라는 앱이 너무 제 폰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읽으면서 해가지고, 저는 이 핸드폰을 만약에 찾게 된다면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김지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잠깐만요. 다시 잘 못 들었어요. 이 스마트폰을 쓰면 기가 빨리고 빨리 빨리지만 이걸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
쓸 것 같아요. 이거를 쓰면 재미도 있고, 또한 이거를 길을 회복하는 방법만 있으면은 이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회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를 가정을 하여서 그러면은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저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건 사용하고 어떤 건 사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커피는 안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집에 뭐 텔레비전 없다 뭐 핸드폰은 사용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야 그 통화는 안 되는 그냥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적인데 특별하게 그 이유가 없어가지고 종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느낌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기가 빨린다는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부딪힌다라면 뭐 여기 있는 지우처럼 자신의 길을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계속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만두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자, 재윤이가 얘기한 부분들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지우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윤이는 이 책의 그 결말이라는 부분들에서 결말이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간추려 보면 지우라는 아이가 뭘 만나? 그 스마트폰, 도깨비폰, 스마트폰을 도깨비폰이 맞네. 근데 그 도깨비폰이 편리 앤 재미를 주지. 네, 근데 대가로 뭐 어떤 바로 문제가 있어? 어? 기, 길을, 아, 길을 빨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고 해요.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돼? 그, 뭐, 그 앱을 만들어서 도깨비들도 길을 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앱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뭐야? 길을 그 뭐 한다고 그러지? 받아들인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이런 이야기가 기본적인 이야기였던 그런 흐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몇 가지 좀 그 찾아보면 찾아보기 전에 여기서 이 도깨비폰이 그 뭐야 뜻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음, 도깨비폰은 뭘 실제 뭐 도깨비폰이기도 하지만 도깨비폰이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도깨비폰은 뭐이기도 해? 어, 응? 음, 지우. 네. 내가 현실 음. 속에서도는 이런 거는 그냥 현실 속에서도 없는 건데. 자, 음, 45쪽 보겠습니다. 책. 45쪽, 책 45쪽. 45쪽. 복합 현실 신제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지훈이. 복합 현실 신제품인가 보다. 지우는 작년에 아버지와 함께 참가했던 과학교육 축제에서 이 일이 떠올랐다. 가상 현실을 소개하는 부스에서 헬멧처럼 묵직한 텐트 마운트를 쓰고 제주도의 풍경을 구경했다. 초원에 뛰어다니던 말이 지우를 향해 다가왔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 손을 뻗으면 갈기를 쓰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안내원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앞으로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여러분은 현실과 가상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헤드 마운트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도깨비 폰이 상징하는 바는, 뜻하는 바는 뭐? 미래에서 음, 그런 미래에서는 가능한 핸드폰으로 음, 뭐든 할 수 있는 것. 음. 특히 여기서 여기 보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 또는 복합 현실 신제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VR을 통해서 그 VR로 대표되는 이른바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지는 것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제 이른바 아직 근데 그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았지.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도깨비 폰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그런 특징은 도깨비라는 존재는 현실의 존재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 속 존재잖아. 상상의 존재잖아. 그런데 네. 그 도깨비 이야기를 미래 기술, 최첨단 VR, 뭐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한 거야? 접목시킨 거야. 합쳐서 그렇게 음,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들이 요 작가의 어떤 가장 중요한 발상, 생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쪽 보겠습니다. 네. 자, 81쪽에 여덟째 줄 지우 읽겠습니다. 몇 쪽? 여덟째 줄이요? 81쪽 여덟째 줄. 네. 81쪽. 도깨비 친구들은 사람 친구들과 달랐다. 아무 때나 불러도 다 바로 대답했고, 어떤 요리를 하자고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소홀한 일이 있으면 꼭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섭섭했는지 곧바로 여기었다. 뒤에서 험담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지호는 사람 친구들보다 속이, 겉과, 사람 친구들보다 도깨비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훨씬 좋았다. 겉과 속이 너무 똑같아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느낌. 순지는 동생들과 어울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도깨비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VR 세상 속에서 또는 그 게임 속에서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게임하는 방식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잖아. 지우가 어떤 게임에 접속을 해서 재윤이랑 게임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게임 세상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과 그 뭐야 게임 그 뭐라고 그러지? 어쨌든 그 게임에서 그 나오는 것과 우리가 그 할 수도 있잖아. 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 그 내가 혼자 들어가서 하는데 그 파트너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 게임 속인 사람. 이 게임 속에 NPC? 있는 자동 그로 이렇게 파트너가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게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NPC. 무슨 뭐 이렇게 뭐 카드 놀이를 한다. 그럴 때 나 혼자 카드 놀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누가 내 상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동시 접속을 한 모르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동시 접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게임 해줄 수 있잖아. 네. 그럴 때 그 프로그램 내 있는 그 존재는 그 뭐야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재윤이한테 놀자 그랬는데 재윤이가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재윤이한테 야 우리 오늘 장기 두자 그랬는데 재윤이는 나 장기 두기 싫어 나 고무줄놀이 하고 싶어 이럴 수 있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내가 장기 두자면 장기 두고 내가 그만하자면 그만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서 네. 말하는 그 도깨비 폰에 나오는 도깨비의 이야기는 진짜 도깨비일 수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 게임의 어떤 그런 파트너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런 부분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넘겨서 86쪽 보겠습니다. 82쪽이요? 83쪽. 네. 자, 83쪽에 보면 밑에서 일곱째 줄, 재윤 읽겠습니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었어.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운 적도 있었어. 그런데 알레르기 때문에 다시 가게에 갖다 줬어. 털 때문에 온몸이 가렵더라고. 그 다음에 넘겨서 85쪽, 밑에 둘째 줄. 마, 마음 놓고 골라 꼭두가시 강아지라면 알레르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이어서 86쪽 네. 이어서. 음. 네가 원하는 강아지를 고를 수 있어. 똥도 안 싸. 매일 주인의 기를 먹고 자라거든. 대체 꼭두가시가 뭔데? 난생 처음 듣는 얘기에 흥분한 지우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희성이가 벌어진 앞일을 내보이며 해웃었다. 움직이는 인형 강아지야. 살아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진짜처럼 움직이지. 아, 요 부분은 뭘 나타낼까? 꼭두각시 강아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윤이 지우. 음, 음, 응? 인형 강아지처럼 그냥 응. 진짜 같지만, 진짜 같지만 나를 그냥,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나를 따르는 그런 것? 응. 지우는. 어, 그냥, 그, 부끄러운 강아지라고 뭐라고? 생각한 게, 뭔가 부끄러워 보이는 강아지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자기가 선택한 주인은, 한테는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냥 강아지 인형처럼 대하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우 그, 불안하다. 네? 지우야, 지금 흐름을 못 따라오고 있다 또. 자, 이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는 지금 이거 보여? 응. 네, 이게 지금 로봇 반려견이라는 거야.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AI 로봇 반려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반려견들, 이런 반려견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기 하지만 로봇 형태를 띠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인조 피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뭐야 그 강아지 느낌이 나는 어 그러한 반려견 로봇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다마고치인가라는 그런 게임이 혹시 있었던 거 들어봤어? 일본에서 만든 요 게임 아, 다마고치라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 안에 그 뭐야 아바타를 키운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임 속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게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뭐야 꼭두각시 강아지 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견 로봇 반려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동물 같은 거 키우는 거 있잖아. 그 선생님도 네, 요즘에 보니까 무슨 그 은행 앱 중에서 무슨 그 뭐 고양이를 키우세요 해가지고 뭐 고양이 사료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하라는 거야. 근데 네, 선생님 뭐 별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안에서 이렇게 고양이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그런 것들. 를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꼭두각시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실에서처럼 털 알러지도 없고 똥 치우지도 않아도 되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듯이 애정을 쏟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친구를 사귀는 것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자기 뒷담화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서운함도 느끼지 않고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도깨비 친구들과, 여기서 말한 대로 똥도 안 싸고 먹이를 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뭐야, 털 음, 알러지도 없고 이러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라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강아지를 키워야 되고 실제 사람 친구를 만나야 될까? 시은이 어때? 내 생각에는 이 강아지를 진짜 이렇게 밥도 안 주고 막 아무 뭐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조금 뭐지 좀 문제가 생기긴 해도 그래도 사람이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좀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들더라도 진짜 생명인 강아지를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지은. 음, 에?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싫어, 지우야. 넌 어떻게 조금 아까 경고를 했는데도 또 방금 이럴 수가 있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분명 얘기했는데 너가 화면 끄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화면을 꺼도 수업에 충실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신뢰관계가 깨지면, 자,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아니, 지우가 수업하러 왔으면 수업에 충실한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야?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고. 예. 자, 96쪽 보겠습니다. 밑에 다섯 줄 읽겠습니다. 지우. 어쩐지 지우는 울 수가 없었다. 요즘 들어 도깨비폰 사용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도깨비폰을 쓸 때는 좋았지만 쓰고 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산만해져서 무언가에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어. 도깨비들을 부르는 대로 쫓아다녀야 하니 잘못 쫓겼는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 지금 지우가 읽은 이 부분은 현실에서 뭐에 빗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 아까 그 뭐야 꼭두각시 그런 것들이 뭐 로봇 아바타 키우기 또는 뭐 이렇게 로봇 반려견 이런 거에 빗댈 수 있다라면, 지금 여기서 말한 도깨비 폰을 쓸 때는 좋았지만 쓰고 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산만해지고 무언가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고 도깨비들이 부른 대로 쫓아다녀야 되니 잠을 푹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이것들은 현실 속에 뭐에 빗댄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서 음, 일어나는 중독 현상 같은 것들에서 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스마트폰 중독이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혹시 지우나 재훈이도 이와 같은 뭐 비슷한 것들을 느껴본 적 있어? 예, 언제 어떤 경험이야? 자려고 하는데 음, 하필 그때 아빠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음, 자고 싶은데 또 이거를 뭐 보는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음, 볼까 말까 하다가 2시에 잔 적이 있습니다. 음. 재훈이는? 어, 밤 늦게까지 이제 친구랑 놀고 왔는데 이제 음, 자려고 하다가 오늘 올라오는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아른거려서 그걸 보다가 잠에 못 잤는데 다음날 음, 너무 힘들고 막 어지러웠던 그런 것도 음. 있어요. 그 선생님도 이제 그 뭐 밤에 잠 잘 때 뭐 이렇게 딱
졸릴 때 딱 자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누웠으면 바로 잠이 안 오니까 그럼 이게 스마트폰을 들고서 이렇게 뭐 뉴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를 뭐 하나 틀어놓고 이제 듣다가 자면 뭐 잠이 올 것 같아서 틀어놨는데 그 잠결에 자꾸 이게 들리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꺼지지 않으니까 막 계속 그게 막 비몽사몽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더 피곤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중력.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책을 그냥 쭉 봤었는데 요즘엔 책을 좀 읽다가 뭐 카톡 혹시 온 거 없나? 또 책을 또 쭉 읽다가 또 뭐 또 다른 뭐 뉴스 뭐 한 게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산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 어, 집중력을 뺏어간 어떤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요 그 머리가 무겁고 산만해지고 뭔가에 집중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지금 대신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106쪽, 105쪽 보겠습니다. 네. 105조. 자, 105쪽에 선생님, 어, 방금 전에 뭔가 울리는 것 같은데, 뭐가 올려? 자, 105쪽에 이거. 아, 11줄. 누가 읽을 차례지? 재윤이 읽을 차례인가? 네. 11줄. 우리의 유래를. 우리의 유래를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도깨비들은 각자 생겨난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도깨비는 물건에 깃들여서 생겨났고 또 어떤 도깨비는 나무나 바다에서 생겨났어요. 병을 가져다주는 도깨비가 있는가 하면 아예 정체가 모호한 도깨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생김새도 제각각이죠. 동자들이 말할 때마다 등 뒤로 각양각색의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양반 도포를 걸친 부지깽이 도깨비, 이용자들에게 미움받는 역병 도깨비, 숲을 배경으로 방귀 뀌고 있는 여자 도깨비 얼굴이 보였다.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어떤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도깨비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도깨비들 아까 말했듯이 미래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도깨비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도깨비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이 책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옛날 신화라던가 이런 이야기들, 도깨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현대의 버전으로 또는 미래의 버전으로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6쪽 보겠습니다. 넷째 줄, 지우. 어, 넷째 줄이요? 지우야, 아니, 네 얼굴에 뭐, 다 비친다고. 네가 뭔 화면을 보고 있는지. 수업에 집중 무슨, 안 하고. 재윤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어? 읽어요? 뭐라고 재윤아? 이거 책을 읽어요? 네가 읽으라고. 도깨비는요, 돛을 다루는 남자라는 자, 뜻이에요. 잠깐만. 지우야. 재윤이한테 다시 말을 안 해주는데 재윤이는 알잖아. 응. 지우는 모르잖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 재윤이 다시 읽겠습니다. 도깨비는요, 돛을 다루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돛은 불이나 씨앗을 의미하는 옛날 말이고요. 어, 그러니까 도깨비가 뭐래 지우야? 돛을 다루는 남자, 불이나 씨앗을 의미하는 옛날 말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도깨비가 뭐냐고. 불이나 씨앗을 다루는 남자. 불이나 씨앗을 다루는 한, 남자라고 도깨비에 대해서 선생님도 이런 도깨비의 뜻이 있는지는 선생님도 이 책을 보고서 처음 알았어. 자, 그런데 우리가 115쪽 115조, 115조, 밑에서 여덟째 줄. 그래서 8번째.
지우 읽겠습니다. 기는 그쪽이요? 음, 기는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이야. 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동물도 되고 사물도 될 수 있어. 사람마다 가진 기가 다 달라. 그래서 성격도 다른 거야. 내가 기가 세다고 한 건 우리에게 홀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뜻이었어. 우리와 놀 수 있는 인간은 몇 명 없거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 어떤 그 동양에서는 이런 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비과학적이다. 기라는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빨린다. 뭐 저 사람은 기가 드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근데 그 기라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라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뿐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 기의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거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기가 이 세상 만물을 작동시키는 어떤 그러한 원리로서 이렇게 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에서가 바로 그 기를 기본으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를 내어주고 도깨비폰에 가면 내어주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쪽 11째 줄 재윤이 한째 줄이죠. 음, 에? 그 가운데 쪽인 거. 116쪽 사실 지우는 사실 지우는 요즘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도깨비폰 화면이 눈앞에 아른댔다. 어떤 재미있는 앱이 나왔을까? 오늘은 도깨비들과 무엇을 하고 놀까 궁금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잊어버려서 끼니를 거른 적도 많았다. 요건 아까도 사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좀 이렇게 양상이 다른 거지. 이건 뭘 뜻해? 음, 현실에서 어떤 모습을 뜻한 거야? 중독? 중독된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증상이지. 어, 그거 보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생각나고, 눈앞에 아른거리고, 어? 그리고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어떤 중독의 증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17쪽에는 무슨 이야기, 옛날 얘기 뭐,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혹부리 영감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8째 줄, 10째 줄부터 결말이 어떻게 되더라라는 부분부터 재윤이가 읽겠습니다. 네. 결말이 어떻게 되더라? 지호가 기억을 더듬기도 전에 칠성이가 이야기를 끝냈다. 완전히 홀려서는 온몸이 엉망진창, 사지가 이곳저곳 늘어나고 줄어들고 처지고 부러지듯 고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못 가 죽었다더라. 그래서 그 혹부리 영감님 이야기에서 원래 진짜 결말은 뭐였어? 그냥 원래 진짜 결말은 그 말피 뿌려가지고 그거인가? 맞냐? 혹부리 영감이 말피를 부려? 어, 음, 그 뭘, 다 도깨비여는 거구나. 혹부리 영감이 그 뭐야 혹을 하나 60만 혹부리 영감이 네. 혹을 떼려고 갔다가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이걸 더 붙여, 혹을 더 붙이고 와가지고 후회하고 뭐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었어? 그냥? 네. 근데 요 이야기에서는 그 혹부령감이 완전히 홀려서 온몸이 엉망진창 사지가 이곳저곳 늘어지고 뭐 해서 시름심 앓다가 며칠 못 가 죽었다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기를 빼앗기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8쪽.
밑에서 10줄, 10줄. 지우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맞아.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달라. 아니, 애든 어른이든 요즘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고 있지. 자기 혼이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빠져나가도 모른다니까. 생기가 부족하면 자꾸 딴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뻔한 생각을 하, 뻔한 생각만 하는 따분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놀 만한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야. 반면에 그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지우. 넌 그런, 넌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강해서 버티면은 정말 즐거워. 처음에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다고. 학교 도서관 선반 위에 핸드폰을 놔둔 것도. 여기 보면 넌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강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강해서 즉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냥 홀려서 폰이 나가는지 뭐 하는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데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강하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127쪽. 127조, 77조. 몇째 줄이요?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우는 독세비폰을 책상 위에 둔 채 학교에 갔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진로 적게 빨리길 바랬다. 학교에 도착하니 다음날 일일 운동회 연습이 한창이었다. 다들 운동장에 모여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지우도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와 공 굴리기 게임을 연습했다. 몸이 실컷 움직이니 마음이 한층 맑아졌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전보다 재밌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집에 있는 도깨비폰에 가 있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부분만 보면 음. 처방이 뭐야? 이 부분만 보면 처방이. 핸드폰이랑 책장을 도깨비폰을 쓰지 멀리하래. 않고 친구들과 노는 거? 도케이폰을 멀리하고 친구들과 뛰노는 것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른바 중독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들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요 이야기가 뭐라는 거야? 쉽지가 않다. 아니야. 않다라는 거야. 자, 128쪽 보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자, 128쪽 재윤 읽겠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어쩌면 죽지는 않을 테니까 이만 떨지 마. 평생 우리한테 시달리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지우는 도깨비들을 자기를 친구라기보다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기도에 들어가면 기가 빨리는 것, 자기네들과 지내면 해롭다는 것, 유로 앱을 사용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같이 놀려고만 했다는 게 괘씸했다. 그런 건 친구가 아니야. 진정한 친구라면 그럴 수 없어.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자, 지금 요 부분은 뭘 뜻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걸까? 네? 지금 읽은 부분들을 보면 재윤이. 도깨비 친구들이 어 지우가 생각하기에는 도깨비 친구들이 친구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의 길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그런. 음. 그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인데 현실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빗댈 수 있는 게 뭘까? 현실에 어떤 부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음 뭔가 어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뭔가 제대로 설명해 보지 않고 사용해서 막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그 스마트폰 회사에서 아니, 게임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다. 마케팅을 할 때 늘 그거의 뭐한 점, 좋은 점, 뭐, 긍정적인 점만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아. 하나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거기에 빠져들 수 없을 수밖에 만든다는 거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네. 그거에 빠져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라서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식 투자 상품들 중에 ELS라는 상품이 있어. 네. 그 ELS라는 상품을 뭐 어쨌든 자기가 직접 주식을 투자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ELS라는 그런 상품을 사 두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는 거 알아? 음,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을 전체를 합해서 그 코스피 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있어. 그다음에 미국은 다우 지수라는 게 있고 뭐 나스닥 지수라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각 나라들마다 그 주식 시장이 따로 있거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홍콩의 항생 지수라고 해서 H 지수라는 게 있는데 홍콩의 시장에 그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그 홍콩 지수가 뭐야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0이었었는데 그 50%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뭐 이자율을 높게 준다라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이자율을 1% 2%밖에 안 줬을 때니까 그 1억을 맡겨도 100만 원이나 2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1년에. 근데 그 음, 상품에 투자하면 뭐 700만 원, 8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만 원 은행에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안전하다. 700만 원, 8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뭐해? 거기도 거기에 가는. 투자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돌려받아야 되었던 그런 시점이 됐는데 그 홍콩의 그 지수가 지금 항생 지수가 좀 뭐야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네. 그 바람에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기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이자를 받기는 그 700만 원, 800만 원을 받기는커녕 그게 막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막 4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거야. 음, 그럴 때 그거를 판매했던 사람들이 네. 그 상품이 갖는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과연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해줬는지 아니면 네. 그때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별로 조금밖에 안 하고 오히려 그 상품이 안전하고 얼마나 이익이 큰지 그 얘기만 막 잔뜩 했는지.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 부분에서도 제일 앞에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약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는 해. 근데 그 네. 약관에 나오는 글씨가 대부분이 아주 조그만해. 네. 그리고 막 복잡해. 그다음에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약관에 뭐 한다는 거 읽어보지도 않고 네. 동의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품을 살 수가 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네. 상품을 사기로 마음먹은 이상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그 요식적인 행위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거를 걸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면에 그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도깨비폰의 어떤 그러한 마케팅 형태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로 사람들을 살살 꼬시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이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 쭉 넘어가서 150쪽 보겠습니다. 네. 150쪽에 넷째 줄 읽겠습니다, 지우. 간혹 도깨비들이 친구 삼고 싶을 만큼 기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찬가지야.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강건한 길을 가진 사람은 보통 크게 성공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지. 그런데 도깨비들과 엮이게 되면 여기에 마음이 팔려서 성공하기 어려워.
평범해져 버려. 점점 사람들을 피하고 도깨비들과만 놀다가 외롭게 인생을 마치게 되지. 어, 뭐 도깨비 폰에 빠진다. 도깨비에 빠진다. 근데 그 도깨비가 게임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뭐해? 중독시키는 그런 것들이, 뭐 알코올, 술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지. 제인이 마지막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이요. 음, 도깨비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에 오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도깨비 폰을 사용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돼. 그게 최선이지. 그래서 그게 최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중독으로부터의 단절, 아까 멀리 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겨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근데 과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끝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조. 9째 줄 읽겠습니다. 누구 차례야? 지우는 아직 몰랐지만 사실 도깨비들과 어울리는 일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깨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간이 생기면 그가 혼탁한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어,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편 행랑책, 응? 183쪽. 183쪽에 9째 줄. 재윤이? 대장간에서는 대장간에서는 불을 사용하고 방망이를 두르여서 금과 은 같은 금속을 단련한다. 도깨비 소굴의 감도는 불단수도 대장간 냄새와 비슷했다. 그렇다면 도깨비들은 옛날에 살았던 대장장이들이 죽어서 생긴 영혼일까? 윤진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온 도깨비를 만난 적이 있어. 자기가 최초의 도깨비라면서 큰 소리를 쳤지. 나에게 귀를 빌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그 대가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어. 그가 말하기를 도깨비들이 가장 많이 생겨날 때가 고려시대라고 주장하는구나. 외국에서 세련된 제철 기술이 많이 도입되었던 시기지. 자, 아까 그 도깨비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 아까 지우가 읽은 부분에서. 불을 다루는 것. 응? 불,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도깨비의 말뜻 찾아봤었지. 네, 그치? 도깨비가 네. 뭐였어? 봇을 다루는 남자들. 돛은 뭐였어? 불이나 씨앗을 다루는 어.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가 대장간에서 불을 사용하고 방망이를 들여 금강 같은 금속을 단련한다라는 어떤 그 부분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겨서 184쪽, 184쪽. 밑에서 8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새로운 기술을 익힌 대장장이들이 기쁨에 겨워 이것저것 만들어내던 때 방망이를 신명나게 두드리면서 흥겹게 일하던 때 인간의 영웅에 담겨있던 생명의 근원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 기쁨에 몰입할 때 맛보는 행복감,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의 기쁨, 그 기운이 인간이 만든 물건에 깃들기도 하고 공중에 맺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면서 도깨비들이 되었지.
그래서 도깨비들이 시끄럽고 요사스럽고 사람의 기운을 훔쳐먹는 걸 즐기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 깊게 몰입할 때 맛보는 행복감,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의 기쁨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또는 그 위에 오랜만에 호기심에 가득 찬 인간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즐거움이 넘쳤다 해서 바로 그 지우가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185쪽 셋째 줄 재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우는 환성을 질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도깨비들이 무엇인가를 완벽히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거라면 그들의 기술이 빨리 발달한 것도 납득이 되었다. 그 신기한,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렇다면 제가 그렇다면 제가 앱을 만들어서 그 상태가 되었던 것도 뭔가에 마음을 집중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인가요? 그러면서 행복함을 얻고 와서 민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의 영혼은 분리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 깊이 잠기면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진단다. 지우는 아주 중요한 건 또 다른 부분이었다. 도깨비 폰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도깨비 아이들과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영혼을 차분하게 다잡는 것이었다. 아, 고- 그래서 아까는 이 윤진사가 도깨비 폰에서 멀어져라, 여기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그걸 해결책으로 제시했거든. 근데 여기서 해결책은 뭘 제시한 거야? 음, 이 마음을 그 마음을 그 잠깐만요. 마음을 평온하게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다잡는 거.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다잡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영혼은 본디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 깊이 잠기면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진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다잡냐는 거야. 어? 영혼이 본디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 깊이 잠기면 마음 회복되고 세워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다잡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중독에서 뭐 해라? 멀어져라. 벗어나라. 어? 벗어나라. 그래야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다잡는 거다. 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뭘 해라? 명상을 명상을 해라. 해라. 아니면 뭐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해라. 뭐 돌을 닦아라. 어? 그러면 영혼이 본디 고요되고 그 고요함 속에 깊이 잠겨 마음 회복되고 새로워진다. 이게 이제 이른바 종교적 해결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멀어져라, 벗어나라. 이거는 뭐 우리가 디톡스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 책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요 1번, 2번보다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까 184쪽과 185쪽에 지우가 찾은 방법은 결국 뭐였어? 하나에 그 집중해라. 어? 어, 뭔가에 마음을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러면서 행복을 맛보아서 그렇지. 결국은 이거는 또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 깊게 몰입할 때 맛보는 행복감,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의 기쁨. 어, 이런 것들 속에서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아까 호기심을 갖는 태도들.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도깨비폰을 갖고 있지 않던, 도깨비가 놀고 있지 놀지 않던 자신의 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영혼을 본디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우나 재윤이는
뭔가에 마음을 집중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기쁨을 맛본 적이 있어?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 몰입할 때 행복감, 창조할 때 어떤 저요? 기쁨, 이런 거를 혹시 경험한 적 저번 있어? 주인가? 지우? 어? 저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음, 수채화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영어 한번 해볼까 해서 영어 골랐단 말이에요. 음, 거기서 좀 뭔가 집중을 했어요. 음. 겁나 채연, 채연이는? 저도 비슷하게 한 미술 활동이나 그런 걸 할 때에는 집중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걸로 인해서 집중을 좀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자기가 빠지는 것들은 길을 빨리는 어떤 그런 일이다. 자기의 길을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다. 거기에 그냥 매몰되고 중독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여서 자기가 뭔가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어떤 그럴 때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결국은 도깨비의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현대의 과학기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작가가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세, 태도, 요즘과 같이 뭔가 그 홀릴 것들이 많은,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지우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우 진행하자고. 일단은 음, 이 여기 한 마지막에서 이 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나는 이것을 기, 기를 회복하는 방법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를 그리고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만들거나 막 그러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만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 앱, 앱을 만들 때 앱 도우미 만들고 라는 그 앱을 설치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만 말만 하면 이렇게 말한 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앱 같은 도우미 앱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뭘 만들기를 잘 못하거나 아이디어가 잘 없는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담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독서기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창작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렸던 것들이고, 또 뭐 책을 쓰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이, 이 책에서는 도깨비폰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만약에 우리 그 생활에 이 도깨비폰이 있다면은 나는 이것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건 아까 저는 재윤이가 하지 않았니? 에? 재윤아 그건 하지 않았어? 네. 그 얘기를 네? 했는데 지우야. 아, 음, 저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이라고 해서 프랑스 동화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개똥클럽이라는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그래서 다음 네. 주에 그 책 가지고 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